코인을 유명해져야지 오른다. 뉴스에 나오고 옆자리 동료가 사고 검색량 터지고 우리 다 그렇게 배웠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리플 XRP를 설계한 사람은 13년 전에 정반대 문장을 적어놨다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를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XRP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리플 XRP를 만든 사람이 자기 코인이 사람들 눈에 안 보이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문장을 쓴 사람이 대체 누군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바로 아서 브리토라는 XRP가 돌아가는 장부, 그러니까 XRP 원장을 설계한 엔지니어 3명 중에 한 명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업계에서 유령이라고 불립니다. 인터뷰도 안 하고요. 컨퍼런스에도 나오지 않고요. 공개 발언 자체가 사실상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유령처럼 움직인다는 말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공개 사진조차도 찾기가 어려운데 오죽하면 작년 6월 당시에 이 사람이 X에 이모지 딱 한 개를 올렸는데 그게 뉴스가 됐을 정도입니다. 13년 만에 첫 번째 게시물이었거든요. 리플의 기술 책임자 슈워츠가 계정 해킹당한 거 아니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농담으로 확인까지 해줬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숨어 사는 사람이 13년 전에 남긴 글 하나가 요즘 해외 커뮤니티에서 다시 한번 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다들 이걸 이메일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비밀 이메일이 아닙니다. 2013년 11월 이 W3C라는 곳의 공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W3C가 뭐냐?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인터넷, 그 웹의 규칙을 정하는 국제표준 기구입니다. 거기에 결제 방식을 토론하는 공개 게시판이 있었고 또 브리토의 글 같은 경우는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 누구도 클릭 한 번이면 볼 수 있는 주소에 그대로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참고로 요즘 기사들에는 히든코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문에 그 단어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서 브리토가 실제로 쓴 표현은 숨은 배관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 반전, 이 글을 받은 조셉 포트빈이라는 경제학자는 리플의 팬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게시판에서 XRP 설계를 조목조목 지적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런 농담까지도 하죠. 1XRP의 가치가 뭐냐? 아주 행복한 리플 투자자 한 명이냐? 투자자 기분 좋은 거랑 결제 기능이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뼈있는 농담이었죠. 그럼 창업자는 자기 작품을 꼬집는 비판자에게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이번 영상의 본론입니다.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반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런데요. 사람들이 XRP에 너무 매달리는데 결제할 때 XRP를 거칠지 말지에 대해서 완전히 선택사항이다. 다른 통화로 다리를 놔도 된다라고요. XRP는 사람들이 그게 더 효율적으로 느낄 때만 쓰일 거고, 그리고 결정적인 한 문장, 결제가 일어나는 순간에 XRP의 가격은 스프레드보다 덜 중요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프레드가 뭐냐? 공항 환전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의 차이점, 환전소가 가져가는 마진이요. 그 마진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XRP가 쓰이고 또 참여자들이 원해야지만 XRP가 최고의 스프레드를 갖게 될 거라고 브리토 본인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더 놀라운데요. 네트워크가 실제로 쓰이는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 투기의 필요 자체가 많이 사라질 거라고요. 창업자가 남긴 공개 문서인데 가격이 상승한다는 약속이 단 한 줄도 없는 겁니다. XRP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솔직히 좀 서운할 법한 문서죠. 이게 종이로 끝났다면 저도 옛날 이야기라고 넘겼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 문장이 코드 안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XRP 원장 공식 기술 문서에 오토 브리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장부에 내장된 거래소가 A통화를 B통화로 바꿀 때 직접 바꾸는 경로랑 XRP를 한번 거치는 경로의 값을 자동으로 비교해가지고 XRP를 거치는 쪽이 더 저렴할 때만 XRP를 경유시키는 기능입니다. 편지에 쓴 더 효율적일 때만 쓰인다는 문장 자체가 그대로 프로그램의 조건문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자기 돈이 XRP를 지나갔는지조차 모릅니다. 마치 잘 지은 집에서 수도꼭지 틀 때 벽 속 배관을 떠올리지 않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런 구조가 왜 힘이 강력한지는 간단한 산수로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에 통화가 100개 있다고 쳐요. 이걸 전부 다 1대1로 직접 연결하려면 시장이 4,950개가 필요합니다. 그냥 조합 계산인데요. 근데 가운데에 다리 하나를 두면요. 100개면 끝납니다. 한국어랑 스와힐리어를 바로 통역하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할지라도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은 양쪽 다 있는 것과도 같은 원리인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좋아, 그 다리 자리는 비어있는 자리냐? 아니요, 현직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야기가 갑자기 커지는데요. 그 게시판 토론에서 포트빈이 이용한 무역 연구 하나가 있는데요. 2010년 이탈리아의 수입 결제를 뜯어봤더니 43.4%가 유로도 아니고요. 또 상대국 통화도 아닌 제3의 통화로서 결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탈리아 와인이 칠레로 팔릴 때 유로도 페소도 아닌 달러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식인 건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다리 통화라는 자리는 XRP가 지어낸 개념이 아니었어요. 달러가 이미 수십 년째 하고 있는 실제 직업이라는 거예요.
브리토의 편지는 그 자리에 도전장을 낸 거였고요. 그것도 13년 전에 아무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서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얼마 전에 리플이 웹결제 표준을 만드는 재단에 합류했다. 이런 소식 전달드렸었죠. 알고 보니까 13년 전에도 같은 성격의 테이블에 이미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 13년 묵은 이 문서가 다시 돌고 있는 걸까요? 달력을 펴보면 그 정답이 보입니다. 지난달 23일 리플이 유럽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청에서 예비 승인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유럽 경제지역 30개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코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통행증의 예비 단계인데요. 근데 바로 다음날 24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래소 바이낸스가 그리스에 넣어둔 같은 종류의 신청서를 스스로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1일 유럽의 문이 닫혔죠. 이날부터 정식적인 면허가 없는 회사는 유럽에서 영업을 멈춰야 되거든요. 실제로 바이낸스 측에서 유럽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중단을 통보했었고 프랑스에서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게 외신 보도입니다. 유럽의 감독 당국의 잠정 집계까지도 인용한 보도를 보면요. 유럽에서 영업하던 3,000곳 가운데 마감 전에 정식 인가를 받은 곳은 불과 210곳 안팎인데다가 이 100곳 중에 7곳꼴입니다. 그리고 지난 6일 리플이 최종 인가까지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예비 단계가 정식 면허로 승격됐다는 것은 코인데스크 같은 외신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는 13년 전부터 공개가 돼 있었고 코드는 처음부터 그렇게 짜여 있었고 근데 그 100원을 유럽에 합법적으로 깔 수 있는 면허는 올여름에 처음 생겼습니다. 회사 발표 기준으로 봤을 때 리플은 이미 원화로서 149조 원 정도가 넘는 결제를 처리해왔고요. 전 세계에서 들고 있는 인허가만 75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그 브리토가 13년 침묵을 깬 날짜 기억하시나요? 작년 6월달이었습니다. 예비 승인이 나온 거는 올해 6월 23일이었고요. 이 정확히 1년 차이, 같은 날짜라는 거죠. 물론 우연이지만 이 우연인 걸 아는데도 이야기가 이렇게 맞물리면은 잠깐 소름 돋긴 하겠죠. 근데 여기서 영상을 끝내면 반쪽짜리입니다. 이 문서 자체가 홀더한테 마냥 좋은 문서는 아니거든요. 이 브리토의 조건문은 양날의 칼입니다. 더 효율적일 때만 쓰인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더 효율적인 다른 다리가 나타나면은 XRP도 똑같이 건너뛰어진다는 무서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경을 넘는 돈의 다리 자리를 노리고 있는 후보는 XRP만 있는 게 아니죠. 달러의 값을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바로 그 자리를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고 리플조차도 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따로 만들어서 두 가지 다리를 전부 다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런 결론들은 원문의 정신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잠깐은 사실이 아니라 제 관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편지 그대로라면은 이 사용량이 늘어도 가격이 자동으로 따라오른다는 보장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다리를 건너는 돈이 커질수록 다리 양쪽에서 마진 경쟁을 하는 큰손들이 XRP 물량을 쥐고 있어야 되는 수요가 생길 거고요. 또 가격의 근거가 사람들의 기분에서 다리 위 통행량으로 옮겨가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가능성 높은 그림들은 이번 7월부터 9월달까지 유럽이 정식적인 면허 체제로 굴러가는 첫 번째 분기 동안 리플이 유럽의 은행과 기업들 상대 이 서비스를 넓힌다는 공지를 하나씩 내놓게 되면서 말씀드리자면 100원에 실제로 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국면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최종 인가까지 이미 끝났죠. 예정이 아니라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경쟁 사업자가 유럽에서 빠져있는 공백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설계도랑 코드랑 면허, 이 세 박자가 갖춰진 게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